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임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책기획, 정책 사례, 보고서 작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기관은 중앙부처 5급 사무관부터 2급 국장급까지 교육을 전담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 분야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확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사회적 재난이라고 인식은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회적 재난심리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회적 울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올해 조사를 보면 만성적 울분 상태가 10명 중 6명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이 수치는 거의 10.9%포인트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한 거고요. 굉장히 크게 높아진 겁니다. 더 큰 부분은 Chronic Resentment Group에서 이게 그 장기적 울분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의료진들, 현장에서 뛰시는 역학조사관,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 공무원 분들이 상당히 코로나 관련 어떤 업무를 할 때 울분을 경험했다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치시는 거죠. 굉장히 좀 안타깝고 서글프기도 한 그런 사진인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뭐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가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다. 어떤 위험이냐면 이 임팩트 있는 상당히 메이저 임팩트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PTED라고 해서 외상 후 울분 장애를 얘기합니다.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PTED는 울분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축적됐다가 갑자기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지나가는 차가 자기를 앞지르며 공격한다든지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이 사회적 피해를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아마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 건강,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다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위축이 되는 상황인데 인간관계 역시도 저희가 만남을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굉장히 좀 황망한 상태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이게 심하지 않을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델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디제스터,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제안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재난은 주로 이벤트성 이렇게 컬랩스, 그러니까 뭐 붕괴, 불, 화재 이런 주로 이런 사고들, 무너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주로 몰입이 돼서 그 자체에만 제한적이었는데, 근데 드라우트, 그러니까 이 가뭄이라든지 질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행정력, 자원을 넘어섭니다. 저희가 가진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온다. 그럼 이게 재난이거든요. 이걸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실제. 근데 당연히 그럼 코로나가 그게 아니냐 이런 거죠. 전 국가의 역량을 막 쏟아 부어도 대처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이 디제스터 재난에 대한 컨셉을 다시 재정립하는 거, 확장시키는 거, 코로나를 포함시키는 거죠. 전염병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아주 그 시스테매틱하게 그 재난 심리 지원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좀 안타까운, 저희 국내에서는 행정학회, 상담학회, 심리학회에서 일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이고 지속되기가 어렵다. 왜? 돈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한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회성을 벗어나려면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담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980년대 이후에 이 PTSD 때문에 월남전 끝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아주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육군, 해군, 공군에 이 PTSD 센터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 재난 심리 이런 부분 낯설게 느껴지고요. 근데 그 지진 피해라든지 이재민들 이런 분들 체육관에서 막 몇 달간 1년 2년 거주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만 지원이 되지 정신적인 부분은 지원이 끊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 이가 끝나는 어떤 막연한 희망은 이제 좀 버려야 된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이거를 이 재난 심리에 대한 이런 어떤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건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회가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유연성이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걸 만들어서 뭐 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정보를 알아야 방치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카운셀링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왕기뚜라미를 키웁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말도 하고 잘 잤니 이러면서 그분들이 위로받고 우울감이 감소되고 인지가 좋아지거든요. 실제 이게 뇌과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국가조직이나 이런 공조직은 안 될 것 같고요. 공공조직의 성격을 띤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사단법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학회, 행정학회, 기존에 만들어지는 이런 학회들이 당연히 연동돼서 움직이면서 지자체의 17개 지자체의 그 거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쪽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그 국민 AI 서비스 요즘에 접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고 알림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네이버, 토스,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지 않는 거죠. 그래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봄직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도 건강하시고 저희가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넘기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